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나무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나오면 이제 되게 신기하게 보세요. 188입니다. 이거 항상 다 물어보시고 지금 여기 단상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한 2m처럼 보이실 텐데 188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양정고 1등급 필승 패턴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요 양정고에서 저 따라오면 1등급 맞힐 자신이 있습니다. 좀 자만스럽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중간고사 때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3명이 100점이었고요. 1명이 맞춤법 실수로 99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양정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양정고를 하니까 패턴이 보이고요.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맞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거 오늘 제가 간단하게 다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 말고요. 1등급은 93점 정도 맞았으면 4% 1등급 시장에서는 1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로 바뀌잖아요. 그럼 제가 아이들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 데이터로 봤을 때 1등급은 87점 정도면 1등급을 맞을 것 같습니다. 87점 정도가 1등급이 나오고 2등급은 70점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진짜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1등급을 맞아야 합니다.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이 10%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대학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동안에 4% 아이들이 1등급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서는 얘네 뽑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예요. 그 전보다 거의 몇 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내신 점수도 내신 점수지만 이제 수능 점수도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적어놨고요. 이제 내신 스타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크게 고등학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신 스타일 그리고 수능 스타일이 있어요. 수능 스타일은 외부 지문을 엄청 넣는 거예요. 내신 스타일은요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정고는 암기 쪽에 가깝습니다. 외부 지문의 사용은 극히 드문 문제라고 해놓고서 제가 옆에다 최척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재작년에는 2학기 기말고사 때 최척전이 출제가 됐고 올해는 1학기 기말고사에 최척전이 출제가 됐습니다. 최척전이라는 책 전문이 시험 범위였고요. 그 안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험 문제냐면요. 이런 거예요. 최척과 오경이 제외한 나라의 이름은 무엇인가? 베트남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이라고 쓰면 또 안 돼요. 안남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 글의 작가는 누구인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15문제 출제됐습니다. 올해. 하나당 1점씩이요. 애들이 여기서 엄청 변별력이 갈렸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시험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외부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교과서를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과서를 위주로 시험이 출제가 돼요. 내신 스타일에 맞춰서 암기가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요 근처 학교는요. 시험 기간 되면 프린트가 이만큼 나와요. 근데 양정고는 제가 지금까지 프린트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 수업 듣고 교과서 받고 그 교과서 내에서 시험이 냅니다. 그러면 교과서 다 외우면 100점인가요? 네. 그러면 100점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 두세 문제 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일단 이렇게 내신 스타일의 문제라고 하면 수능은 딱 직관적으로 파악해서 이걸 아냐 모르냐를 파악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를 주고요. A, B, C, D, E, F, G, H, I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너 이거 가. 형식 형태에서 실질 형태에서 찾을 수 있어를 분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진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찌 보면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1학년 마치잖아요. 그 다음에 꼭 문법을 한 번 더 다져주세요. 왜냐면 1학년 때요. 문법을 다지잖아요. 수능 문제 다 풀어요. 수능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때 디테일하게 공부한 건 수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22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잘못된 단어 개수 몇 개야? 해서 이렇게 쭉 줍니다. 그렇게 해서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교과서 바뀌잖아요. 그래도 의문의 변동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문학 작품이 달라져요. 문법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문의 변동은 1학년 때 무조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술형이 등급을 갈라요. 우리 남학생들은요
서술형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혹시 자녀가 서술형 안 해봤다? 손 들어보실까요? 아니면 서술형 다 시험 봤었다? 아, 대부분 다 학교에서 시험을 봤었나요? 그러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양정구 서술형은 좀 다릅니다. 일단 5문제에서 8문제에서요. 평균 한 30점 정도는 서술형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킬러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주 세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세밀한 문제들. 그리고 조건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에서 실수가 다수입니다. 제가 여기다 하나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이게 이번 가장 최근 시험이에요. 24년 2학기 기말. 그 한 달 전에 본 시험인데 보세요. 여기 제목이 답이 표현법은 서리법이 정답이거든요. 근데요. 서리법은 틀려요. 설의 뒤에 법 보이시죠? 제 드림 프린트에 나와 보이실 것 같은데. 아, 요게 PPT가 있는 자료가 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그 국어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국어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칼럼을 쓴 걸 또 한 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양정고 1등급 이렇게 위로 넘기는 거 있는 게 제가 지금 요거예요. 그 보시면 요게 서리법은 오답, 설의는 정답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시험지를 잘랐는데 이 친구가 문제를 풀면서 여기다 욕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웠습니다. 또 다른 건데, 이거는 제가 아이들 암기를 지독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이들 모든 시험 교과서를 빈칸으로 다 만들어서 빈칸을 외워야 집에 보냅니다. 못 외우면 집에 못 보내요. 그 애들이 이래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외워야 돼요? 응, 외워야 돼.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면요, 이게 제일 심하죠. 혼자 공부해요? 외워요? 다 외웠다. 나 다 알아. 근데 이런 세밀한 것들은 애들이 놓쳐요. 옆에 나와 있는 날개. 근데 양정고는 거기서 시험 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정답이 경외심이었어요. 제 애기한테 온 카톡이었는데요. 서술형 3번은 빈칸에서 나와서 편했습니다. 애들 막 소중함 이런 거 쓴 거죠. 왜냐면 애들이 머릿속으로 이해만 한 거예요. 소중하니까 소중함 쓴 겁니다. 근데 정답은 경외심.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양정고는 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또 다른 건데요. 이 문제도 진짜 참신한 문제였어요. 중세국어에는 평성, 거성, 상성 뭐 이런 높낮이가 있어요. 그거를 아는 것 정도를 대부분 학교에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양정고에서는요, 이게 낮았다가 높아지는 건지 낮은 건지 아니면 높은 소리인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이런 식으로 적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요거였어요. 굉장히 참신한 문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도 중세국어에서 성조 확인하여 적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22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는데 이것도 되게 특이했던 문제였습니다. 허생전 주고요. 허생전 이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 나, 다, 나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적는 게 서술형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엄청나게 세세한 문제가 대부분 킬러입니다. 이것까지 외워야 돼가 킬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시험 기간에는 이걸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거는 외워야 해. 교과서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니 등급컷이 당연히 높죠. 그리고 객관식에서 차이를 주기 위한 문제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이건 한두 문제. 그러나 서술형에서는 한 두세 문제는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만 하는 내신 공부는 상위 등급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양정고에서는 수능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내신이 안 나와요. 아, 암기 안 했구나 이거예요. 암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양정고 친구들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양정고 수학 진짜 어렵대요.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진짜 어려워서 아이들 보면은 애가 국어는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수학은 진짜 잘한대요. 보면은 그런 친구들은 수학처럼 이해하는 거에 익숙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국어는 당연히 이해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내신을 준비할 때는 암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잘 아이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객관식에서 차이를 주기 위한 문제들이 나오고 이해만 하는 내신 공부는 상위권 절대 불가한다는 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 세세한 문제들 이렇게 주르르륵 내놓고 여기에 주격조사 뭐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고요. 단어 시험이 매년 나옵니다. 그러면 전 빈칸을 이렇게 내요. 그럼 아이들이 이게 뭔지 다 빈칸을 적을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진짜 슬픈 이야기인데 가르치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가르치지 않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 마치 수업 시간 얘기가 아니라 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좀 보여드릴게요. 타학교와 확실히 다른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고 심지어 근데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2021년도쯤에는 한문 적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삼고 출연은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해 참을성 있게 쭉쭉쭉 나옵니다. 주인공 두 사람을 적으시오. 유비 제갈량이었습니다. 여기에 뭐 관우 유비 뭐 이렇게 적으면 틀렸어요. 제갈량이 꼭 들어가야 되고 유비가 들어가야 되고 두 사람을 넣으면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선생님이 얘들아 삼고초려 이거 꼭 기억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삼고초려에 대한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하시다가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21년도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24년 이거 제가 잘못 넣었네요. 남학생들 중에서 수행평가 소홀히 하는 거 이거 5번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남학생들 중에서 수행평가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수행평가 1점이 지필평가의 3점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1점밖에 안 깎였어는요 100점 맞은 친구가 97점으로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양정구에서는 시험을 조금 쉽게 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영락없이 수행평가에서 아이들 변별력을 엄청나게 줘버립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봤던 건 놀러 갔다 온 내용을 50수짜리 가사로 적는 거예요. 가사는 송미인곡, 사미인곡 같은 거요. 그걸로 해서 내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네 학교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까 미리 좀 써온 것 좀 나한테 보내. 선생님이 첨삭 한번 해줄게. 그래서 애들이 써서 보냈어요. 와, 챗GPT가 너무 챗GPT 느낌이 나는 거예요. 보면 알죠. 그래서 제가 그걸 새벽 4시까지 애들 막 카톡에다 욕 계속 보내면서 너 챗GPT 쓰지 마. 그러면서 해줘서 제 아이들 수행까지 전부 다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꼭 수행은 꼭꼭꼭 체크해줘야 됩니다. 결국 대학에서 보는 등급은요. 중간고사 몇 점, 기말고사 몇 점 안 보잖아요. 중간, 기말 합친 거에다 수행까지 합친 그 등급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수행평가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고등국어에 대한 설명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고 제 교재 설명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양정고 학부모님들께서만 오셨으니까 제가 양정고 시험이 어땠는지를 조금 비중 있게 했고요. 뒤에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요게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래도 제가 따로따로 분류했어요. 엄매랑 화작이요. 엄매는요 간단하게 문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문법을 다 해야 돼요. 문법이 어렵다고 도망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국어에서 꽤 높은 영역을 차지하는 건 문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 공부 지금부터 꼼꼼히 해두시고 고전, 현대 중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뭘까요? 고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아이들 고전 시가 공부를 하는데 뒤에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학, 문법, 독서가 3박자를 이루는 게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겨울방학 진짜 중요합니다. 아마 다음 학기 때 저 만나시면 여름방학 때 저 만나시면 또 제가 이 얘기할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겨울방학 때 그럴 거예요. 어머님들 이번 겨울방학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겨울방학이에요. 물론 다음 여름방학도 다음 겨울방학도 그럴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다음에 올 겨울방학보단 이번 겨울방학이 중요해요. 당연한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중학교 정도밖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들 하루에 제 기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개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차이를 벌린 상태로 나아가야 따라갈 수 있고 혹은 아이들과 뒤 아이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 방학 동안 뭘 하면 좋냐면 가장 이해를 얼마나 잘하는지 지문 같은 거 이해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방학 때 두시면 돼요. 방학 때 내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학 때는 얼마나 아이들이 이해력이 높은지 즉 독서 지문들 좀 많이 읽고요. 문학작품 다양하게 보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독서를 할 때 아이들이 시간에 쫓겨서 무조건 빨리 읽기보다는 지금 이 타임에서는요. 모두 천천히 읽기. 아이들이요. 글을 쇼츠로 읽어요. 빰빰빰 빰빰 이렇게 읽어요. 그렇게 읽지 않고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다 읽는 훈련이 이번 방학 때 꼭 필요합니다. 제 수업은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휘 처음에 시험 보고요. 문학, 문법, 독서, 능수능란 해설인데 이 능수능란은 매주 숙제로 나가는 모의고사 풀세트입니다. 모의고사 한 세트가 아이들에게 나가면 일주일에 그거를 하나씩 풀어오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OMR로 받아서 그 성적을 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재는 총 이렇게 크게 3권으로 있습니다. 국어의 섭리, 능수능란, 여기다 어휘 있고 요게 단어장, 이게 모의고사집, 이게 내신 문제집이래. 요게 이제 정규 수업 문제집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예요. 귀엽죠?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요
섭입니다. 그리고 능수능란은 수능을 능수능란하게라고 해서 제가 만든 제목이에요.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총 이 세 권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재라는 거 제가 빠르게 나가야 돼서 요거는 모의고사집 매주 나가고요. 요거는 어휘. 처음에는 고전 어휘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EBS 연계 어휘가 아이들에게 외워지게 됩니다. 내신 수업 같은 경우에 문법 자료 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해서 나가고요. 손필기 자료도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요게 빈칸 자료. 양정고 아이들은 꼭 해야 되는 빈칸 자료인데, 제가 프린트해드린 거 딱 보면 이제 대부분 다 빈칸이에요. 아이들이 이럴 거면 선생님 빈칸을 왜 했어요? 그래요. 뭐 외우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못 외우면 집에 못 가요. 그리고 직보자료는 최근 양정고에서 해당 지문이나 해당 작품으로 출제되었던 선지들을 모두 쪼개서 이 안에 넣어둡니다. 그 선지가 부족하면 인근 목동, 대치에서 서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그 작품이 출제된 경우에 있는 선지를 모두 쪼개서 안에 넣어둡니다. 시험 직전에 주고요.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선지로 구성된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제작된 자료입니다. 관리는요.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24시간 동안 카톡 뒤에 새벽 1시, 2시, 3시 상관없습니다. 전 아이도 없고요.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고요. 개 키웁니다. 아까 강아지. 그래서 그냥 새벽에 보내면 애들이 답장이 바로바로 갑니다. 12시 59분 그냥 보내고요. 오후 10시, 오전 12시 44분. 오고요.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으로 편하게 연락이 오면 그냥 편하게 답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능수능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석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몇 점 정도고 등급은 이 시험에서는 몇 등급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내신 때 하는 겁니다. 제 수업이 일요일이에요. 그럼 아이들 숙제를 언제 할까요? 토요일 날 하죠. 그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2번 보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일요일이 수업이면 토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숙제를 쪼개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계속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모님들은 참 좋아하는 스마트폰 감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걸어둡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제 안에 뒷자리 이렇게 해요. 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비밀번호를 걸어두면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 20분밖에 핸드폰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걸어두고 갤럭시 쓰는 친구들은 하루 사용량을 저한테 매일매일 보내야 돼요. 안 하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막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올 겨울에도 진행할 건데 아까 말씀하셨죠. 아이들이 고전을 제일 어려워할 거라고요. 그래서 고전 시가를 필사합니다. 몇 작품을? 100작품을 필사합니다. 며칠 동안? 50일 동안 필사합니다. 필사하면 현금 10,000원 줍니다. 아이들이 그 10,000원 받으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저 그냥 10,000원 안 받고요. 안 할게요. 그런 건 없어요. 52일이 되고 10,000원을 못 받고 54일이 되고 10,000원을 못 받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노리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최대한 많은 작품을 확인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작품이 뭔지 판별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엄선한 100작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적고 해설만 적으면 나 저번에도 이거 적었던 것 같은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이거구나. 왜 똑같은 걸 또 써? 이러면서. 그래서 고전에서 많이 원하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미리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자료고 겨울방학 때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비문학합니다. 비문학 아이들이 하루에 2지문씩 밴드에다가 매일매일 인증해서 5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면 이것도 역시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이 보내준 메시지들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저 친구는 서울대 간 친구고요. 이 친구는 저한테 왔을 때 102등이었는데 1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대 수학교육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들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시간표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일요일 6시부터 9시 하고요. 이번 방학 동안에는 개념어, 문학, 그리고 독서, 문법 전 영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사실은 개념어입니다. 아이들이 시간 순서대로라는 말은 다 알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운 순행적이라는 말은 다 알아요. 근데 통시적이라는 말은 모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추보적이라는 말도 모르기 시작해요. 네 개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어휘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이번 방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양정고에서 필요로 하는 사고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정고에서 많이 내는 문법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문학 문제 스타일을 많이 풀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1 1학기 시험 범위 위주의 커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어를 재밌게 가르치고 성적을 많이 올려주고 싶은 강사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 1년 동안 가르쳤던 양정고 친구들 중에서 퇴원이 1명입니다. 네,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이 전부 다 성적이 올랐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시간이 되시고 하시면 다시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정고 합격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김유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